네,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 이제 심화 강의 이제 지적법 1시간을 했고요. 한 3강 정도에서 우리가 기본 할 때처럼 한 3강 3주 해가지고 지적법을 할 거예요. 하는데, 우리가 기본 강의 때 안 했던 내용들을 지금 이제 다시 보충해서 하고, 물론 좀 이제, 너무 좀 지엽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또 다음 강의에 보충하기로 하고요. 웬만한 내용들은 다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토지의 표시를 등록할 때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 6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중에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이 4가지 등록하는 방법을 보았던 거죠. 자, 그러면은 토지의 표시를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지적 공부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각각의 지적 공부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또 등록되는지 이게 또 매년 시험 문제에 한두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지적 공부의 종류 및 등록 사항이요. 저 밑에 표 보시면은 종류해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지적 공부의 종류 그러면은 종이로 된 지적 공부가 있는가 하면은 지금은 종이로 된 지적 공부를 다 전산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전산화된 지적 공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단순히요. 수식어가 없이 단순히 지적 공부 그러면은 종이로 된 지적 공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전산화된 지적 공부를 나타낼 때는 반드시 수식어를 붙여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수식어를 제가 붙여요. 수식어를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다 외우기 힘들면은 뭐 정보 처리 시스템, 뭐 정보라는 단어만 기억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이런 말이 붙으면 이거는 전산화된 지적 공부를 말하는구나. 종이로 된 지적 공부를 이제 전산화 시켜 놓은 것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적 공부의 종류별 등록상 할 때는 지적 공부의 종류별 등록상 할 때는 종이로 된 지적 공부의 종류별 등록상을 다룹니다. 어차피 전산화된 것은 이 종이로 된 지적 공부를 그대로 전산화 시켜 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종이로 된 지적 공부의 종류별 등록상을 다뤄요. 종이로 된 지적 공부는 크게 대장과 도면으로 나뉩니다. 대장 그러면 보통 문자나 숫자로 기록된 장부를 대장이라고 하고요. 도면은 이제 그림으로 그려진 장부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대장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이제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이 있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지적 공부로서. 그래서 모든 토지는 토지대장 아니면은 임야대장에 반드시 등록되어 있죠. 자, 그러면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이제 경계는 그림으로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 경계를 등록하기 위해서 지적도가 만들어지고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를 등록하기 위해서 임야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가 가장 기본적인 지적 공부가 되고 모든 토지는 토지대장, 지적도 또는 임야대장, 임야도에 반드시 등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지적 공부로 이제 4가지가 있는데 다만 이제 또 3가지가 추가되는 거죠. 대장 중에.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모든, 그러니까 경계 등을 제외하고는요, 그림으로 그려지는 경계 등을 제외하고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다 등록을 하면 되는데, 여기다 다 등록을 하는데, 부피가 너무 이제 커지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소유자가 2사람 이상일 때는 그 소유자별 지분을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적으려고 하니까 부피가 너무 커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소유자가 2사람 이상일 때는 그 소유자별 지분을 기록하기 위해서 따로 공유지 연명부를 만들고요. 또 어떤 토지가 대지권의 목적이 됩니다. 아파트가 있다든지 상가 건물이 있었을 때, 그리고 대지권의 목적이 되면은, 그러면은 대지권이 이제 101호는 대지권이 얼마, 102호는 대지권이 얼마, 이거 다 적으려면은 또 부피가 너무 커지니까요. 대지권을 기록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든 또 장부가 이제 대지권 등록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토지의 표시 중에서 좌표가 있죠. 좌표. 그러니까 좌표는 토지의 표시니까 토지대장에 등록하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이 좌표가 이제 어떤 토지는 좌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 많은 좌표들을 토지대장에 다 기록하려면 부피가 너무 커지니까 좌표를 또 따로 떼가지고 좌표를 따로 등록하는 장부를 따로 만드는데 이걸 경계점 좌표 등록부죠. 그러니까 경계점 좌표를 등록하는 등록부. 공유지에 있어서 소유자별 지분을 기록하기 위한 공유지 연명부, 또 대지권을 기록하기 위한 대지권 등록부. 그래서 이 3가지는 원래
토지대장 임야장에 들어가야 될 내용인데 토지대장 임야장에 부피가 너무 커지면은 한눈에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따로 빼가지고 이제 만들어 놓은 장부로 공이점 명부, 대지권 노부, 경계점 잡힌 노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토지대장 임야장의 일부가 되는 거죠. 원래 여기 들어갔어야 되는데 나와 있는 장부이기 때문에 이제 대장의 일종으로 봅니다. 그래서 대장에 토지대장 임야장, 공이점 명부, 대지권 노부, 경계점 잡힌 노부 5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도면으로 지적도 임야도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것을 전산화시켜 놓은 이제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밑에 토지대장 임야장부터는요, 이제 종이로 된 지적 공부의 이제 종류별 각각의 등록 사항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알아야 내가 궁금한 내용을 토지대장이 있는지, 임야장이 있는지, 경계점 잡힌 노부에 있는지, 공유지원 명부에 있는지 바로 알아서 그 장부를 찾아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먼저 토지대장, 임야장이 있죠. 자,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사항들은 동일하고,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에 토지대장, 임야장의 서식을 보았죠. 서식을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이제 등록되는 사항들만 보도록 하죠. 자, 토지대장, 임야장에 등록된 사항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걸 다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밑에 있죠. 토지대장, 임야장에 등록되지 않는 사항만 기록하시면 된다고 했어. 등록되지 않는 것. 나머지는 다 토지대장, 임야장에 다 등록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의미들만 좀 기억하시는데, 자, 모든 지적에 관한 장부, 지적 공부든 지적에 관한 부수적 장부든 간에 항상 토지부터 특정을 해야 되는 거죠. 토지는 소재와 지번에서 특정되기 때문에 모든 지적 공부건 지적에 관한 부수적 장부든 간에 소재 지번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지적 공부 우리가 7가지 했던 거죠. 7가지 지적 공부 모두에 반드시 기록되는 것이 소재 지번.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 공부에 다 등록되는 것이다. 그래서 한 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토지대장 임야장에 지목 등록되는 거죠. 지목은 우리가 지목 시간에 공부를 했던 거죠.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정식 명칭, 지적도 임야도에는 부호로 등록된다. 그 다음에 또 면적이 등록되고요. 면적이 등록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유번호, 이제 장번호, 도면번호, 이 번호가 이제 3개가 나오는데요. 3개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기본 강의 시간에 했던 거죠. 고유번호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밑에, 그 책 밑에 있죠. 그 토지가 갖는 고유한 번호, 그러니까 동일한 번호가 없는 그 토지가 갖는 고유한 번호. 우리 사람으로 보면 주민등록번호하고 유사한 고유한, 그 토지가 갖는 고유한 번호라는 거죠. 그럼 고유번호는요, 총 19자리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밑에 거기 예 있죠. 46170 해가지고 46170 그 다음에 42030 42030 한 다음에 밑 옆에 1 쓴 다음에 0312 0012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주민등록번호처럼요, 이 토지가 갖는 고유한 이제 번호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소재 지번이 동일한 토지는 없기 때문에 소재 지번을 가지고 고유한 번호를 만들면 동일한 번호가 안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소재 지번을 가지고 고유 번호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앞에는 10자리가 나옵니다. 이 10자리는 소재, 행정구역을 나타내고요. 행정구역의 소재를 나타내죠.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9자리가 있는데 그 9자리 중에서 뒤에 8자리가 바로 지번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지번 중에서 앞에 4자리는 본번을 나타내고요. 뒤에 4자리는 부번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0312, 0012 그러면은 312에 12번지 이렇게 될 거죠. 312에 12번지. 그럼 우리가 또 앞에 또 한 자리가 있죠. 자, 이것은 대장 구분 표시라고 했죠. 우리가 임야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 산자를 붙여가지고 구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고유번호에서도 이 지번 앞에, 이 앞에는 숫자를 가지고 이것이 토지대장 등록된 토지냐, 임야장에 등록된 토지냐를 구별한다는 거죠. 그래서 1로 돼 있으면 토지대장, 지적도 등록된 토지를 나타내고 2로 돼 있으면 임야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민등록번호도 없습니까? 뒤에 고유번호 중에서 1은 남자, 2는 여자 이렇게 남녀를 성별을 구별하듯이 이렇게 1이냐 2냐는 이제 임야장, 토지대장을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1로 돼 있으면 이 집원은 312에 12번지가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2로 돼 있으면은 312에 12번지 해버리면 틀립니다. 산 312에 12번지 해야 되는 거죠. 2로 돼 있으면 산자를 써야 되겠죠.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라는 것을 말하니까요. 그래서 밑에 설명되어 있죠. 기억에서 행정구역, 앞에 10자리가 행정구역, 소재 10자리가 있고, 대장 구분 표시가 이제 한 자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번이 8자리. 그래서 그 토지만 갖는 이제 고유한 번호가 이제 기록이 되고요. 그래서 토지대장의 임야장에는 고유 번호가 이제 기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장번호라고 하는 것은 대장 페이지 번호라고 했습니다. 토지 대장이 한 페이지로 안 되어 있고요. 토지 이동이 여러 번 있어가지고 두 페이지, 세 페이지로 될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 페이지로 되어 있는 뭐 토지 대장이다. 요 토지는 만약에 세 페이지로 되어 있다. 토지 대장 그러면은 페이지 번호를 붙이는 거죠. 첫 번째 페이지는 3의 1, 두 번째 페이지는 3의 2, 세 번째 페이지는 3의 3. 그래서 만약에 두 페이지로 되어 있다. 그러면 첫 번째 페이지는 2의 1, 두 번째 페이지는 2의 2. 그냥 한 페이지로만 되어 있다. 그러면 1의 1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대장 페이지 번호.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토지 대장에 페이지 번호가 3의 2 이렇게 적어져 있으면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뒤에 한 장이 더 있다는 거죠. 한 페이지가. 앞에도 한 페이지가 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페이지로 되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대장 페이지 번호로서 장 번호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장 번호는 대장 페이지 번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고유 번호하고 장 번호가 항상 함께 세트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고유 번호는 소재 지번을 나타내죠. 소재 지번을 만들지만 제가 소재 지번이 7가지 지역공부에 다 등록이 되니까 고유 번호도 7가지 지역공부에 다 등록되냐? 그건 아니라고 했죠. 우리가 도면 같은 경우에는 도면이 이렇게 생겼으면은 뒤에서 이제 또 도면을 보겠지만 우리가 17주 해가지고요. 우리가 지목을 나타낼 때도 부호로 한자만 표현하잖아요. 근데 여기 19자리 고유번호를 집어넣을 수가 없다는 거죠. 도면에는. 그래서 도면에는 현실적으로 고유번호 19자리를 집어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도면에는 고유번호를 기록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도면에는 도면번호를 기록하는 거죠. 여기 장번호는 대장 페이지 번호예요. 그러면 도면 페이지 번호는 도면 번호로 합니다. 그래서 고유번호 장번호는 도면에는 등록되지 않고 대장 5가지만 등록된다. 이것도 이제 세트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재 지번 기본적으로 다 등록되고 고유번호 장번호가 대장 5가지에 등록이 된다. 도면 번호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만 도면 번호는 이제 도면 페이지 번호예요. 도면 페이지 번호이기 때문에 지적도 임야도에는 이제 반드시 도면 페이지 번호가 들어가고요. 그러나 그 이외에도요. 토지대장, 임야장,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도 도면 번호를 붙이는데 그건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자, 그 다음에 축척이 기록됩니다. 축척은 도면에는 당연히 축척을 기록해야 되겠죠. 그런데 토지대장, 임야장에도요. 우리가 토지대장, 임야장을 딱 봤는데 축척이 500분의 1로 돼 있다 그러면 아, 도시개발 사업을 했나 보구나. 6000분의 1로 돼 있다 그러면 땅값이 굉장히 싼가 보구나. 이렇게 축척이 크면 클수록 토지가 비싼 토지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대충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토지대장, 임야장에도 축척도 기록합니다. 축척도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이 소유자예요. 소유자. 우리는 토지 표시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지적 공부에는 소유자도 기록을 합니다. 소유자. 과세를 위해서 소유자를 기록하는 거죠. 과세를 위해서. 자, 그러면 소유자는 이제 특정하게 해서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기록하고요. 그다음 과세를 위해서 소유자를 기록하기 때문에 소유자가 언제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변경된 날과 그 원인도 반드시 기록합니다. 언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그 변경일, 변경 원인 이런 것들을 함께 기록해야 과세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소유자를 기록할 때는 항상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이 항상 세트로 기록됩니다. 소유자를 기록하고 변경된 날과 원인을 기록하지 않아 버리면 소유자를 기록한 의미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소유자를 기록할 때는 변경된 날과 그 원인도 반드시 함께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소유자가 기록되는 장부는요.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토지대장, 임야장에는 당연히 소유자를 기록합니다. 그러면 권리를 기록하는 거잖아요. 소유자는. 그러면은 공유지원 명부에는 소유자별 지분을 기록하니까 당연히 소유자가 기록될 것이고 대지권 등록부에도요. 대지권을 기록하지만 대지권을 기록한 다음에 과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대지권자가 누군지를 또 기록을 해야 되겠죠. 그 대지권자한테 과세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소유자가 기록이 되겠죠. 이 내용은 나중에 우리가 공유지원 명부 대지권 등록부 시간에 합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기록되는 장부, 토지대장, 임야장 이외에 공유지원 명부 대지권 등록부에도 등록된다. 자, 그 다음에 토지의 이동 사유는요, 우리가 토지, 뭐 신규 등록이 되었다, 분할이 되었다, 합병이 되었다, 지목이 변경되었다. 이게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토지 이동이 변해가는 과정도 다 기록이 되고요. 토지 이동 사유. 그 다음에 토지의 등급이라든지 개별 공시지가, 과세 등을 위한 개별 공시지가 이런 것들도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토지대장, 임야장에는요, 등록되는 사항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밑에 있는 거. 그냥 다 등록된다는 기억을 하면서 등록되지 않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죠. 우리가 등록되지 않는 것은 지적공부의 종류를 알면 해결이 된다고 했어요. 원칙적으로 토지대장, 임야장에 다 등록을 하려고 했더니 경계는 그림으로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도면으로 빠져나가 버리고요. 도면에 빠져나가 버렸으니까 토지대장, 임야장엔 기록이 안 되고요. 만약에 어떤 토지가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그러면 그 소유자별 지분을 기록하기 위해서 공유전명부가 따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소유자는 토지대장, 임야장에도 소유자는 기록을 해요. 그런데 소유자가 두 사람 이상일 때 그 소유자별 지분은 공유전명부로 빠져나왔으니까 기록이 안 되고요.
어떤 토지가 대지권의 목적이 됩니다. 그러면 대지권에 대해서는 대지권 등록부에 대지권에 관한 사항이 다 빠져나가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장에는 대지권에 관한 사항이 기록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대지권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세 가지가 세트로 기록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대지권을 기록할 때는 어떤 건물에 우리가 뒤에서도 이제 나오지만 대지권이 만약 한 토지 위에 아파트가 두 동이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두 동이. 그러면은 이제 아파트 소유자들이 대지에 대해서 대지권을 갖게 되는데 이때 오른쪽에 있는 301호하고 왼쪽에 있는 건물의 301호 대지권은 틀릴 수가 있는 거죠.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301호는 대지권 비율이 얼마다라고 세버리면은 도대체 오른쪽 건물의 301호냐 왼쪽 건물의 301호냐 알 수 없기 때문에 건물 명칭부터 나와야 되는 거죠. 어떤 건물에 301호는 대지권 비율이 얼마고 왼쪽 건물에 201호는 대지권 비율이 얼마가 되고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어떤 건물에 전유 부분 건물 표시라는 건 전유 부분은 바로 호수를 말하는 거죠. 301호, 201호 이런 게 이제 전유 부분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지권 비율이죠. 그래서 어떤 건물에 몇 호는 대지권 비율이 얼마고 왼쪽 건물에 뭐 201호는 대지권 비율이 얼마고 오른쪽 건물에 401호는 대지권 비율이 얼마고 이 세 가지를 세트로 기록을 해야 대지권을 이제 알 수가 있고 그 대지권에 따라서 과세를 하겠죠. 그래서 대지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는 건 세 가지가 세트로 기록된다는 것이고 대지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 가지가 세트로 기록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이건 대지권 등록부로 따로 만들어서 빼버렸기 때문에 토지대장에 따로 기록이 안 되고요. 좌표는 토지의 표시지만은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로 빼버렸잖아요. 그러니까는 토지대장 임야적에는 기록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적공부의 종류를 알고 있으면은 지적공부가 나오게 된 이유는요. 이런 것들을 빼가지고 등록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요. 토지대장 임야적에는 당연히 기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록되지 않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적공부의 종류만 알고 있으면 등록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토지대장 임야장에만 등록되는 게 있어요. 자,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공부에 다 등록되고요. 또 고유번호 장부도 대장 5가지 모두 등록된다는 거죠. 그러면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되는 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 4가지를 또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먼저 면적이요. 면적은 다른 지적공부에는 등록이 안 되고 오로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면적을 어떻게 측정을 해요? 도면 위에서 전자면적 측정기를 가지고 측정을 하든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토지는 좌표를 대입해서 면적을 측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면적을 측정할 때는 이 도면이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가지고 면적을 측정을 하지만은 다만 그 면적은 도면이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한다는 거. 그러니까 면적하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도면은 경계를 등록하기 위한 것이고 공유전명부는 소유자별 지분 기록하려고 하는 것이고 대지권 등록부는 대지권 기록하려고 하는 것이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좌표 기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딱 그만큼만 빼가지고 기록하고 나머지는 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경계, 지분, 대지권, 좌표를 제외하고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기록이 되겠죠. 그러니까 토지 이동사유나 개별 공유세지가나 토지 등급, 기타 사항들 이런 것들은 오로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기록되는 거 이 4가지, 그러니까 그냥 면적과 기타 사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면적, 기타 이런 것들은 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기록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장에 등록되는 사항은요, 오른쪽에 보는 다른 대장 3가지와 비교하다 보면 정확하게 또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른쪽 보시면 이제 공유지원 명부가 나오죠. 자, 그러면 공유지원 명부에 등록되는 사항을 보죠. 공유지원 명부에. 자, 공유지원 명부는 소유자가 2사람 이상인데, 소유자가 2사람 이상일 때, 소유자별 지분, 소유자를 토지대장을 기록하면은 과세를 위해서 지분도 기록해야 되는데 우리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보고 토지의 표시를 한눈에 보려고 하는 것이지 권리자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권리자. 소유자별 지분을 정확히 알고 싶으면 뭘 보면 돼요? 등기부를 봐야 되겠죠. 등기부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세를 위해서 이제 적는 것인데 과세를 위해서. 근데 그 소유자별 지분 이런 부수적인 내용 때문에 지적공부가 너무 부피가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 토지대장의 부피가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 보고 싶은 사람만 봐라 해가지고 토지대장 임야장에는 주로 토지의 표시를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소유자가 2사람 이상일 때 그 소유자별 지분을 보고 싶은 사람 봐라 그래서 소유자별 지분을 기록하기 위한 따로 장부를 만들어서 빼버린다는 거죠. 빼가지고 그래서 소유자별 지분을 기록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공유전명부다. 그럼 우리가 개념만 알고 있으면요. 그러면 공유전명부는 소유자별 지분을 기록한다고 했죠. 딱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소유자별 지분만 기록해요. 딱 필요한 만큼만 기록하고 나머지는 기록을 하지 않아요. 나머지는 토지대장 임야장에 기록하니까. 그래서 소유자별 지분만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 다만 몇 번지 토지의 공유전명부죠. 소재 지분은 당연히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소재 지분. 모든 지역공부 기록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고유번호 장번호. 자, 소유자가 두 사람 이상인데 20명이다, 30명이다 그러면 한 페이지 다 적지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페이지 번호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또 대장 5가지 넣습니까? 고유번호 장번호를 기록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당연히 옵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소재 지번 고유번호 장번호는 대장이면 당연히 옵션으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고, 딱 여기는 타이틀인 거죠. 타이틀. 제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딱 필요한 만큼만 소유자별 지분만 기록해요. 그러니까 공유전명부는 그냥 소유자별 지분만 기록하시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 뭐 당연히 기록되는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소유자 기록할 때는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줬고, 변경일, 변경 원인은 항상 세트로 기록된다고 했죠. 세트로. 그래서 소유자별 지분,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지권 등록부요. 밑에. 자, 대지권 등록부는 대지권 기록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했죠. 어떤 건물의 몇 호가 대지권 비율이 얼마냐서 건물 명칭, 전유 부분 건물 표시, 대지권 비율. 이 세 가지를 기록하려고 대지권 등록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대지권이라는 건 권리잖아요. 권리. 대지권. 권리예요. 권리는 당연히 등기가 우선이 되는 거죠. 당연히 먼저 등기부에 먼저 기록이 되는 거예요.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대지권을 옮겨 적어 놓은 것이 바로 대지권 등록부예요. 대지권 등록부. 그래서 대지권 등기가 먼저 되고 그 대지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기 위해서 따로 만들어 놓은 지적공부가 된다. 그러면 대지권 등록부에 기록되는 사항은 대지권에 관한 사항, 요 세 가지 세트 기록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타 사항들 보죠. 당연히 소재 지번은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겠죠. 몇 번지 토지의 대지권 등록부냐. 또 대지권을 기록하려고 하는데 한 페이지 다 적을 수가 없을 수가 있잖아요. 2페이지, 3페이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고유번호, 장번호가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대장 5가지는 소재 지번은 모든 지역공부에 기본적으로, 고유번호, 장번호는 대장 5가지는 기본적으로 기록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딱 이제 필요한 만큼만 적는 거죠. 필요한 만큼 딱 대지권 기록하는 거죠. 그럼 대지권을 기록할 때는요, 결국 과세를 위해서 기록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지권을 기록할 때, 여기 아파트가 이렇게 있다, 하나가. 그러면은 대지권 기록할 때는 여기 301호가 이 토지에 대해서 갖는 대지권 비율이 만약에 1000분의 13, 100분의 13이다라고 했을 때요. 그러면은 이 건물의 301호는 대지권 비율이 100분의 13이다. 이렇게만 적으면 안 되는 거죠. 과세를 적기 때문에 소유자를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소유자한테 과세를 하기 때문에. 소유자를 적어야 되겠죠. 그러면 301호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소유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소유자가 301호 소유자 동일한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301호 소유자가 갖는 대지권 비율을 적어야 되겠죠. 대지권 비율. 그래서 그 소유자가 갖는 소유자를 적어야 되겠죠. 소유자가 갖는 소유자를 기록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갖는 대지권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 토지에 대한 소유자가 바로 301호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유자 기록해야 되겠죠. 소유자를 기록해야 과세를 할 테니까. 그래서 권리자인 소유자를 기록할 것이고요. 근데 소유자 301호 소유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지분은 3분의 2, 이 사람의 지분은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그 대지권도 다시 3분의 2, 3분의 1로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갑과 을이 301호를 3분의 2, 3분의 1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대지권, 이 토지에 대한 이 대지권도 3분의 2, 3분의 1로 나눠서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소유자가 두 사람 이상이면 그 지분도 기록해야 되겠죠. 지분도. 그래서 소유자별 지분도 기록합니다. 그럼 적어놓고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 3번의 대지권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게 되면요, 공유지역명부에 등록된 사항하고 동일하다는 거죠. 공유지역명부 등록된 사항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지권 등록부 등록사항은 공유지역명부 더하기 대지권 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공유지역명부 등록되는 사항 전부 더하기 대지권. 그러면 대지권 등록부 등록사항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두 문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두 문자 할 필요 없이 그냥 공유지역명부는 소유자별 지분만 기억하시면 되고, 대지권 등록부는 공유지역명부 더하기 대지권 하면 이제 대지권 등록부 등록사항이 다 끝나는 것이죠. 시험 문제는요, 뭐 비교하면서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형태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형태로 나오는데 어떤 형태로 나오든지 간에 우리는 다 그 각각에 등록되는 사항을 다 알고 있으면요,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와도 다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대장 중에 하나로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여기는 개념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좌표가 등록되어 있는 이제 지적 공부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좌표를 기록할 때는요, 부호, 부호도도 항상 함께 세트로 기록된다는 거죠. 부호, 부호도 세트로 기록돼요. 조금 이따 제가 설명드리고. 그래서 좌표를 기록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적 공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토지가 좌표가 뭐 30개, 40개 이렇게 되면은 이걸 다 토지대장에 적으려면 어렵고, 또 좌표는 전문가가 아니면은 봐도 뭔 말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보고 싶은 사람만 따로 봐라 해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로 따로 빼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요, 우리가 전국의 한 10% 정도 토지들만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어떤 지역이라고 했냐? 맨 밑에 보시면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도면을 다시 만든다는 거죠. 네모 반듯반듯하게. 그때 침량, 지적 확정 침량을 하면서 경계점 좌표도 구한다는 거죠. 경계점 좌표.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등에 따른 지적 확정 침량 실시죠. 지적 확정 침량 실시죠. 자, 이 지역에서는 도면 다시 만드는 과정에서 좌표값 가지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좌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축척 변경 사업 시행적이죠. 축척 변경. 축척 변경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하게 될 텐데, 축척 변경을 하게 되면 도면을 새로 만드는 거죠. 도면을 확대하면서 도면을 새로 다시 만든다고 했어요. 도면을 다시 만드는 과정에서 좌표값 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지역은요, 축척 변경 우리가 이제 뒤에서도 다룰 것이고요. 지적 확정 침량 실시 지역하고 축척 변경 사업 시행적 이 두 지역에서만 좌표값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좌표값을. 자, 그러면 좌표값은요, 이렇게 땅값이 비싼 지역, 다시 도면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좌표값을 구하기 때문에요, 임야도에서는요, 좌표값을 구하지 않습니다. 임야대장, 임야도는 언젠가는 토지장 지적도로 통합을 해야 될 토지이기 때문에요, 임야대장, 임야도가 뭐 비싼 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좌표는 오로지 좌표는 토지대장 지적도에서만 좌표값을 구하지, 임야대장, 임야도에서는 좌표값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말이 나오면서요, 임야대장이나 임야도라는 말이 나오면 다 틀린 표현이 된다는 거죠. 말을 조금 바꿔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임야대장, 임야도가 나오면 다 틀린 표현이에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우리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좌표를 구하는 이유는 뭐예요? 도면으로 면적을 측정하게 되면 항상 오차가 발생한다는 거죠. 땅값 비싼 지역에서 선을 따라 움직이면서 면적을 측정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오차를 없애기 위해서 좌표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면보다 어떻습니까? 정밀성이 높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면으로는 정밀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도면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보기도 좋죠. 모양도 우리 그림으로 그려진 게 훨씬 적어. 보기 좋죠. 그래서 도면에 비해서요, 기술도 더 많이 필요해요. 좌표값을 구하려면은. 또 비용도 많이 들고요. 이해하기도 곤란해요. 도면으로 보는 것이 훨씬 좋잖아요.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데 그림으로 보면 훨씬 편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판 측량이요, 좌표를 구하는 측량을 경위 측량이라고 하는 거죠. 이 경위 측량. 경위 측량보다는 평판 측량이 비용도 적게 들어요. 그러니까 도면으로 구하게 되면은 경계를 나타내는데 훨씬 더 우리가 보기도 편하고 비용도 적게 들고 하지만은 정밀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이 정밀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든 것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지역에서는 좌표값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측량은요, 반드시 좌표를 가지고 측량을 해야 되는 거죠. 모든 측량은 좌표를 가지고 측량을 해야 되지, 뭐 전자면적 측정기 이런 거 가지고 측량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모든 측량은 좌표값으로 좌표에서 측량한다. 또 좌표를 구하는 측량을 우리는 경위 측량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좌표의 개념적인 내용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런 내용들도 기본적인 내용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등록사항이죠. 더 중요한 것은 밑에 등록사항이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좌표 기록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좌표 기록하려고 만든 거죠. 그래서 좌표를 기록하는 거죠. 그러면 좌표가 어떤 토지가 실제 토지가요,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죠. 그러면 좌표가 3개가 있겠죠.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좌표를 이제 X, Y 해가지고요, 좌표를 3개를 구하는 거죠. 3개를. 그래서 X, Y 해가지고 3개가 있겠죠. 그러면 3개를 좌표를 또 구해놓으면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좌표값만 이렇게 해놓으면은 도대체 이 좌표가 여기를 나타내는지 여기를 나타내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좌표의 위치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좌표마다 번호를 붙여놔요. 이렇게 1, 2, 3. 3번 좌표, 2번 좌표, 1번 좌표. 그러면 좌표마다 번호를 붙여놓은 거죠. 보여요. 그래서 좌표를 부호화시켰다는 거죠. 이거 부호라고 합니다. 1번, 2번, 3번 부호화시켜 놓은 다음에 왼쪽에다가요, 부호 위치를 그려 놓는다는 거죠. 아이고. 왼쪽에다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고 이게 3번이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어떻습니까? 아, 요 좌표가 여기를 나타내는구나. 그래서 좌표 위치도 알 수 있는 거죠. 부호를 그림으로 그려놨으니까 이걸 부호도라고 하는 거죠. 부호도. 그래서 좌표를 나타낼 때는 항상 부호, 부호도가 항상 세트로 기록된다는 거죠. 좌표, 부호, 부호도는 항상 세트예요. 그러니까 부호, 부호도는 좌표의 위치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부호, 부호도가 항상 세트로 기록되는 거죠. 좌표가 기록이 안 된다는 것은 부호, 부호도도 기록이 안 되겠죠. 좌표의 위치를 보여주는 것이 부호, 부호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좌표, 부호, 부호도 요거 기억하려고 요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죠. 좌표만 기억하셔도 되는 거죠. 부호, 부호도는 좌표 기록할 때 세트로 나오는 것이니까요. 좌표, 부호, 부호도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없습니까? 당연히 소재 지번은 당연히 지적공문이가 당연히 기록될 것이고, 도대체 몇 번지 토지에 대한 경계점 좌표는 그냥 소재 지번 나와야 될 것이고, 고유번호 장보도도 있었습니까? T장 1쪽이니까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좌표가 3개밖에 안 되면 한 페이지로 기록할 수 있겠지만 뭐 30개가 된다. 토지가 굉장히 복잡하게 생겨가지고. 그럼 한 페이지로 적을 수 없으니까 2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페이지 번호도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고유번호, 장번호는 당연히 함께 나오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좌표 기록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적 도면의 번호가 있는데, 자, 그럼 우리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보면은요, 이 좌표 부호, 부호도, 이 부호도를 통해가지고 이 토지 모양을 대충 알 수가 있는 거죠. 토지 모양. 아,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인접하는 토지를 보고 싶어요. 인접하는 토지를 모습을 보고 싶으면 뭘 봐야 돼요? 도면을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도면을. 그러면 도면을 찾아가야 되는데, 만약 여기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토지예요. 그러면 서초동에 한 장의 도면에 들어가지 못해서 총 20장의 도면으로 돼 있다. 그럼 20장 전부 다 깔아놓고요.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토지는 15호 도면에 있다. 15호 도면에 있다라고 적어 놓으면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는 15호 도면을 찾아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도면을 찾아갈 수 있도록요. 이 토지가 등록되어 있는 그 도면 번호도 기록을 해놓습니다. 도면번호. 그럼 도면번호를 기록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잠깐 했는데 토지대장 임야장에도 도면번호를 적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경계점 좌표는 보고 토지대장도 있겠죠. 이게 만약에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0번지 토지대장을 딱 봤어요. 그럼 토지대장을 본 다음에 토지 모양을 보려면 도면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또 도면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도면이 20장으로 돼 있다. 그러면 20장 전부 깔아놓고 이렇게 찾기 힘드니까요. 이 토지는 15호 도면에 있습니다. 라고 토지대장에 적어놓으면 바로 15호 도면을 찾아갈 수 있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지대장 임야장에도 도면번호를 붙여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위쪽에 보시면은 거기 동그라미에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록되는 사항에서 동그라미 4번 보시면 도면번호가 있죠. 고유번호, 장번호는 대장 5가지 기록되고 그 밑에 도면번호를 보면은 도면에는 도면번호를 붙여주면서 동시에 토지대장 임야장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도 바로 그 도면을 찾아갈 수 있도록 여기에도 도면번호를 붙여놓습니다. 근데 우리가 공유지연병보다 대지권 등록부에는 도면번호를 붙이질 않아요. 우리가 공유지연병보다 대지권 등록부는 뭐예요? 권리 보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공유지연병부 대지권 등록부는 권리 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토지 모양 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도면번호를 적어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도면번호도 공유지연병부 대지권 등록부에는 도면번호가 없고, 그래서 도면 2가지하고 토지대장, 임야장,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도면번호가 붙여져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 넣었습니까? 좌표 도면번호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좌표 도면번호. 이거는 임야도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적 도면번호 이렇게 쓰는 거죠. 임야도는 좌표는 없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요. 대장 5가지 등록된 사항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계속 보면서 우리가 항상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우리는 오른쪽에 있는 것만 잘 기억하셔야 돼요. 공유지연병부는 소유자별 지분 딱 2가지 기억하시면 되고, 대지권 등록부에는 공유지연병부 더하기 대지권 하면 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좌표 도면번호 2개씩만 딱 기억하시면은 명칭에 나와 있으니까 답이 명칭에 나와 있으니까 2개씩만 기억하시게 되면은 이 토지대장 임야장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대장 임야장을 제외한 3가지 대장에 등록된 사항이 끝나는 것이죠. 이것만 알아도요. 나머지는 그냥 다 토지대장 임야장에 다 등록된다 기억하시면 되니까 등록되지 않는 데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여기에 대장 5가지 등록되는 사항이 끝나는 거고. 자, 넘기시면 도면이 나오죠, 도면에 등록되는 사항이죠, 도면. 우리가 도면 이제 그림으로 그려진 지적 공부를 말하는 거예요. 도해적이라는 건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지적 공부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예전에 이것도 한번 오른 지번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자, 지적소관청은 지적도면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번부여 지역마다 우리가 지번부여 지역 그러면 동이나 리를 말하는 거죠. 동이나 리. 그래서 지번부여 지역, 동이나 리, 동마다 일람도를 갖춰줄 수가 있다. 그럼 일람도는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가다 보면은요 벽면에 큰 그림 하나 있죠. 지도로 되어 있는 이 일람도. 그러면 거기 일람도 넣습니까? 우리가 서초동이 만약에 서초동이 굉장히 넓어가지고 한 장의 지적 공부에 도면에 못 들어가면은 총 20장의 도면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20장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람도는요 그 동 전체가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동 전체, 그러니까 대략적인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일람도예요. 그러니까 일람도를 갖춰둘 수도 있고요. 지번색임표라고 하는 것은요, 지번색임표는 만약에 어떤 동이 하나의 지적공 도면에 다 못 들어가고 4개의 도면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 도면, 1호 도면, 이거 2호 도면, 3호 도면, 4호 도면 할 텐데 1호 도면에 있는 지번들이 있겠죠. 2호 도면에 있는 지번들이 있을 것이고 3호 도면의 지번들. 그래서 1호 도면은 어떤 지번이 있고 2호 도면은 어떤 지번이 있고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게 지번색임표예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번색임표 이런 것들도 갖춰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제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전산화되어 있으면 편한 거죠. 만약에 내가 궁금한 거는 100번지는 2호 도면이 있는 거예요. 2호 도면. 자, 그러면은 우리가 토지대장을 보면서 씁니까? 토지대장을 보면서 이 토지는 지금 몇 호 도면에 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토지대장을 봐야 2호 도면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호 도면을 바로 찾아갈 텐데, 지번 색임표가 이렇게 있으면요, 그냥 거기다가 씁니까? 100번지 딱 치면요, 몇 호 도면이 있다가 딱 나오겠죠. 지번색 1호 도면은 어떤 지번들이 있고 2호 도면은 어떤 지번이 있고 이게 다 정리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컴퓨터에 있다 이렇게 100번지는 몇 호 도면에 있어 딱 화면에 넣었으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편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대장을 안 보더라도 바로 도면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번색임표 이런 것들을 갖춰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적도 임야에 등록되는 사항이죠. 등록되는 사항. 그 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도면을 보면서 우리가 설명을 드렸던 거죠. 우리가 기본 강의할 때도요. 여러분들 지금 기본 강의할 때 나눠줬던 서식 중에 이제 임야도 서식이 있고, 그다음에 지적도 서식이 하나 있었죠. 지적도 서식. 그래서 우리가 산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나타내는 거죠. 여기는 이제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들이고. 자, 근데 지적도에 등록되거나 임야도에 등록된 것은 다 동일해요. 동일하니까 구별할 필요 없고, 밑에 이제 22페이지 하단에 있는 그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했던 거죠. 자, 이거는 지적도 중에서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도 등록되어 있는 지적도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도 좌표가 등록되는 지적도입니다.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다고 해서 지적도 토지대장이 없는 게 아니죠. 토지대장 지적도가 있으면서 좌표를 등록하기 위해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 하나 더 넣는 거죠. 공유지역명부에 등록되는 토지라고 해서 지적도 토지대장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토지대장 지적도가 있으면서 이것이 공유지이기 때문에 공유지역명부가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이제 하나 더 추가되어 있는 지역의 지적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자, 하나하나. 자, 위에 보시면 무슨시, 무슨동 지적도, 이걸 제명이라고 했죠, 제명. 이 지적도의 제목이다, 제명이 되고요. 이 안에 무슨시, 무슨동 해가지고 이 안에 이제 소재가 들어가 있는 거죠, 소재가. 그래서 이 토지들은 다 요 무슨시, 무슨동에 있는 소재하고 있는 토지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보통의 지적도 임야도는 없는 내용인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적의 지적도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명 끝에 이렇게 좌표라고 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적도나 임야도는 없는 내용이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적의 지적도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명 끝에 이렇게 좌표라고 표시하는 거죠. 예전에 시험 문제는요, 제명 끝에 수치라고 적는다 해가지고 틀리게 나온 적도 있어요. 제명 끝에 이걸 좌표라고 적는 거죠, 좌표. 그러면 좌표라고 되어 있으면 이거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구나 알 수 있는 거죠. 대충 봤을 때 지번을 보면 72에 1대, 72에 2대, 73에 3, 72에 3대, 72에 4대 이렇게 하면 뭐예요? 블럭식으로 지번이 부여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시행지역에서는 블럭식으로 부여할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블럭식 부여 방법으로 부여되어 있는 거죠, 지금. 72에 1, 72에 2, 72에 3, 72에 4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이 토지의 면적은요, 모든 측량은 다 좌표를 가지고 측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였으면은, 일반적인 토지였으면은 지적도나 임야도에서 전자면적 측정기를 가지고 면적을 측정할 텐데, 이거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는 지역이니까 모든 측량은 반드시 좌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도면 위에서 전자면적 측정기로 측량을 할까봐요. 이 오른쪽 아래요. 이 도면에서 절대 측량하지 말아라. 이렇게 적어놓은 거죠. 특별히 한 번 더. 도면을 절대 측량하면 안 되죠. 언제나 좌표를 가지고 측량해야 되니까 도면을 가지고는 절대 측량하지 말아라. 한 번 더 강조를 해놓은 거죠. 요 말이 또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보면 이제 20장 중 제8호라는 것은 이 무슨시, 무슨동이요. 총 20장의 도면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에 8호 도면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도면번호죠. 이 도면은 8호 도면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앞에 썼죠. 이 도면번호는 지적도 임야도만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대장, 임야대장,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도 바로 도면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면번호를 붙여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8호 도면. 내가 궁금한 것이 73의 2번지예요. 73의 2번지 토지대장을 본 다음에 바로 우리가 8호 도면을 찾아서 그 모양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게 총 20장으로 되는데 8호 도면이에요. 근데 왼쪽에 십자가 표시 모양이 있는 거죠. 자, 요거는 다음 도면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8호 도면이니까 가운데가 8자고요. 오른쪽을 보고 싶으면 몇 호 도면을 찾아가라고요? 9호 도면. 아래 모습을 보려면 몇 호 도면을 찾아가라고요? 13호 도면. 그래서 다음 도면을 찾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이걸 색인도라고 하는 거죠. 색인도.
찾아가기 색인도가 있고요. 그 다음 도면이니까 당연히 축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축척이 도시개발 사업을 했다 그러면 500분의 1이 되겠죠. 축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위에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우리가 항상 도면은 연상을 해야 돼, 그림을. 그냥 계속 보면서 연상합니다. 맨 왼쪽에 십자가 표시 모양으로 색인도 있고요. 제명 있고, 제명 있고요. 좌표는 경계점 좌표놈에 등록됐으면 좌표라고 적는 것이고, 없으면 그냥 제명만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도면번호 있어야 되겠죠. 몇 호 도면이다. 그 다음 도면이니까 당연히 축척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그림 색인도, 그 다음에 제명, 도면번호, 축척. 딱 4개 있는 거예요, 4개. 위에 4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연상을 해보면은 그냥 제목이 있어야 되고, 도면번호 있어야 되고, 당연히 축척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왼쪽에 색인도, 위에 4개가 있다. 라는 거죠.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위에 4개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도면의 외곽선, 여기 도면의 외곽선, 이걸 우리는 도곽선이라는 거, 도면의 외곽선, 줄여서 도곽선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것도 뭐 간단한 거죠. 다음 도곽선 옆에는 왼쪽 아래나 오른쪽에 이제 숫자가 붙어 있죠. 도곽선 옆에 붙어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걸 도곽선 수치라고 하는 거죠. 도곽선 수치. 도곽선과 도곽선 수치는 간단한 거죠. 도면의 외곽선. 그 다음에 거기에 수치가 있으면, 숫자가 있으니까 수치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다 끝난 거죠. 이제. 외곽에 있는 건 다 끝난 것이고요. 그럼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선, 이게 바로 경계죠, 경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경계. 우리는 토지 모양 보려고 하는 거예요, 경계죠. 자, 경계는요, 아주 얇게 제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0.1mm로 제도를 합니다. 만약에 이게 두꺼우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좌표가 없는 만약에 지적도 있으면은 도면에서 선을 따라 움직이면서 면적을 측정해야 될 텐데 선이 두꺼우면 오차가 그만큼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선이 굉장히 얇게 되어 있습니다. 0.1mm. 물론 이 토지는 경계점 좌표 높이에 등록된 토지니까 0.1mm라고 하더라도 오차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좌표 높이에 등록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좌표를 가지고 측량을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안에 보면 이제 72의 2 돼 있죠. 72의 2가 바로 지번을 나타낼 것이고, 대는 이제 지목을 나타내겠죠. 여기에 73의 2 주라고 돼 있어요. 그럼 주는 주차장이에요? 주유소용지예요? 주유소용지예요? 주차장이에요? 주유소용지죠. 주차장은 차를 사용했죠. 차장천. 그러니까 주유소용지라는 거죠. 이렇게 부호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였습니까? 73의 3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주유소용지 다 쓰면 넘어가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자만 사용하는 거죠. 부호만. 요 안에였습니까? 요 안에 지번하고 지목만 들어가는 것이지 그 위에는 아무것도 집어넣지 않습니다. 지번하고 지목만 들어가요. 소유자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소유자. 도면은 소유자 안 나옵니다. 우리는 토지 모양 보려고 하는 것이지 뭐 과세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소유자 보고. 그 다음에 여기였으면 고유번호 19자를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죠. 고유번호가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고유번호는 안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면적 이런 것도 없어요.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자만 기록한다는 거죠. 그래서 도면 여기 안에 넣습니까? 지번, 지목 딱 2개밖에 안 들어가. 지번, 지목 2개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하나도 기록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이제 그 선 위에 보면 12.51, 12.5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11.5, 20.5에. 요게 바로 이제 이건 경계점 좌표놈에 등록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좌표에 계산된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거리를 나타내는 거죠.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거리. 자, 이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51 그러면 12m 51cm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센티미터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건 좌표가 있으니까. 좌표만 대입해버리면 바로 나오니까, 답이. 그러니까는 좌표에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좌표에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좌표, 이 도면에서 측량할 수 없어. 이 세 가지는 경계점 좌표 높이 시행지역의 지적도에만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경계점 좌표 높이 시행지역의 지적도에만 여기 좌표, 이 도면에서 측량할 수 없어. 그 다음에 좌표에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이 세 가지는 경계점 좌표 높이를 갖춰두는 지적도에서만 특별히 추가되는 세 가지라는 거죠. 일반적인 지적도임에도 나머지는 다 있지만 이 세 가지는 토지대 경계점 좌표 높이 시행지역의 지적도에서만 특히 추가되는 세 가지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도 어려운 거 없죠. 위에 4가지 있고요. 도각선과 도각선 수치는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그 다음 안으로 들어가면은 경계 있고 선이 경계니까 그 안에는 지번 지목밖에 없고 경계점 좌표 높이 시행지역의 토지 같은 경우는 그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거리, 좌표에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도 기록된다. 안에 들어가는 게 뭐 몇 개 안 되니까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이건 최근에 측량한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6 이것이 바로 측량 기준점을 나타내는 거죠. 측량할 때 이제 측량 기준점을 설치해가지고 광선 쏴가지고 경계를 이제 거리를 측정한다고 했죠. 그래서 지적 측량 기준점들도 도면에 나타냅니다. 그래야 나중에 측량하는 사람이 측량 수행자들이 측량 좀 해주세요 하면은 어느 점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측량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요. 지적 측량 기준점, 지적 기준점도 기록을 하고요.
요거 이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적분점. 일반적인 지적도에도 기록되는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삼각점 및 지적분점의 위치도 기록되고, 위치가 기록되는 거예요. 위치가 기록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 위치가 기록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기억할 것이, 우리가 측량 시간에요. 어떤 건물이 경계를 넘어섰느냐, 넘어서지 않느냐 하는 측량이 있었죠. 이걸 우리는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건축물이 이 토지 소유자고 이 토지 소유자, 우리 여기도 건물들이 있겠죠. 건물들이 있지만 건물이 원칙적으로 다 기록되는 건 아니에요. 건물의 위치가 기록되는 건 아니지만 요 토지 소유자는 갑이고 요 토지 소유자는 이제 을이 되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다가 건물 하나 지었다는 거죠. 이렇게 건물을 지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보니까요, 내 토지를 밟고 온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건물이 이 토지를 넘어섰느냐 넘어서지 않았느냐 그걸 확인하기 위한 측량, 그걸 우리는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했죠. 우리가 측량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다고 하죠. 지적 현황 측량. 여기서 현황이라고 하는 것은 위치죠. 건물의 위치가 경계를 넘어섰는지 넘어서지 않았는지 이걸 알아보기 위한 측량이 지적 현황 측량이죠. 자, 그래서 여기 건물에 대해서 지적 현황 측량을 했어요. 지적 현황 측량을 했는데 다행히도요, 넘어가지를 않았어요. 넘어가지 않았으면 이 건물은 지금 경계를 넘어서지 않았습니다라고 말만 하고 가버리면 나중에 건물을 산 사람하고 또 분쟁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이 건물의 위치를 정확히 제도해서 다음에도 또 다툼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 그 도면에다 이렇게 그려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도면에는 이렇게 지적 현황 측량을 했을 경우에는 건축물의 위치죠. 건축물이 경계를 얼마만큼 넘어섰느냐, 넘어서지 않느냐. 건축물의 위치, 이런 것도 떴습니까? 도면은 기록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도면에는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도 기록을 한다. 시험 문제는 잘 나오는 게 이 두 가지예요.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 삼각점 및 지적기점 위치, 이런 것들도 도면에는 기록이 된다. 이게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옵니다. 나머지는 쉽게, 그러니까 도면에 등록되는 게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자, 보면은 위에 네 가지 기억하고요.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지번 지목밖에 없고, 경계 있고, 경계점 좌표도 시행지역에서는 좌표이기 계산된 경계점 안에 거리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기억하면 되는 거죠. 동그라미요, 동그라미요. 지적 기준점 위치. 그 다음에 지적 현황 측량을 했을 때는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몇 번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보다 보면요, 연상을 통해서 다 맞출 수가 있어요. 도면에 등록되는 게 전부인 거죠. 전부. 그래서 도면에 등록되는 것은 연상을 통해서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앞에 있는 대장에 등록되는 사항, 대장 중에서도 공유지원명부, 대지권납부, 경계점 좌표납부는 그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등록되는 사항을 다 기억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나머지 내용들은 다 토지대장 임야장에 다 등록된다.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은 다 토지대장 임야장에 등록된다. 자, 그럼 오른쪽에 이제 표가 하나 있죠. 표를 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이렇게도 정리해보고 저렇게도 정리해보죠. 보죠. 자, 우리가 뒤에 이게 여기 다음에 이제 도면이 나오는 거고요. 그럼 앞에 이제 대장 5가지고 뒤에 도면이 있죠. 밑에 도면이 있죠. 여러분 책에서 보면은 소재 지번은 모든 지역공부에 다 등록된다고 했죠. 다 등록되니까 다 등록되는 거고요. 지목과 축척을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묶어보세요. 지목과 축척. 지목이 등록되는 장부하고 축척이 등록되는 장부가 동일해요. 지축 이렇게 외우시든지 지목과 축척이 등록되는 사항이 동일해요. 지축. 그럼 지목은 어떻습니까? 토지대장 임야장에는 정신명칭, 지적도 임야도는 부호.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네 곳에만 등록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축척도 토지대장 임야장, 그 다음에 지적도 임야도, 도면 네 곳에만 등록되는 거죠. 여러분 책에 보면 여기서 지적도 임야도는 이제 부호로 등록되는 거죠. 지목이. 그러니까 지축해가지고 지목과 축척이 등록되는 장부가 동일하고요. 자, 면적은 우리가 앞에서 했죠. 토지대장 임야장에만 등록되는 게 면적이라고 했죠. 토지대장 임야장에는 그 면적 이외에 어떻습니까? 오른쪽에 3가지. 이건 토지대장 임야장에만 등록되는 거죠. 면적과 토지이동 사유, 개별 공시지가, 토지 등급 이런 것들은 면적과 함께 이것은 토지대장 임야장에만 등록되는 것이다. 방대된 거죠. 그 다음에 경계는 도면에만 등록되겠죠.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표만 등록되겠죠. 경계는 도면,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표만 등록되겠죠. 그럼 경계점 좌표 등록표는 좌표를 기록하면서 씁니까? 부호, 보도가 항상 세트로 기록된다는 거죠. 부호, 보도가 항상 세트로 기록된다. 그러니까 좌표, 부호, 보도는 경계점 좌표 등록표만 등록되는 사항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유자를 기록할 때는 항상 변경원인과 변경일이 항상 한 세트로 기록된다고 했죠. 소유자는 당연히 토지대장 임야장에 당연히 등록될 것이고, 권리를 기록할 때는 권리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소유자별 지분, 공유전병문은 소유자 나와야 되겠죠. 대지권 등록배도 대지권자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소유자별 지분이 기록되는, 그러니까 소유자가 기록되는 건 지분이 아니라 이제 소유자가 기록되는 것은 토지대장, 임야장, 공유전병문, 대지권 등록부 딱 4곳에만 등록되는 거죠. 4곳에만.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좌표만 기록한다고 했잖아요. 도면에는 우리가 소유자 기록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권리를 기록하는 공유전명부, 대지권 등록부만 기록하겠죠. 그 다음에 토지대장, 임야장.
다만 소유권 지분 없습니까? 지분은 토지대장 임야정에는 기록이 안 된다고 했죠. 지분은 공유전변부로 빠져나와 버렸잖아요. 그럼 공유전변부에 기록되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대지권노법에도 기록되겠죠. 우리가 그림을 보면요. 공유전변부가 대지권노법 등록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공유전변부에 등록되는 모든 것이 대지권노법에 그대로 등록되면서 더하기 대지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공유전변부에 등록되는 건 다 대지권노법에 등록되면서 더하기 대지권 해버리면 대지권노법 등록상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고유번호 장번호는 한 세트라고 했죠. 고유번호 장번호는 대장 5가지만 기록이 되지 도면에는 기록이 안 된다. 대신에 이제 도면번호는 도면 2가지에 더 기록이 되면서 공유전변부나 대지권노법에는 기록이 안 된다고 했죠. 그건 도면 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도면 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나는 거죠. 이렇게 한번 정리하셔도 되고. 그 다음 우리가 도면에 넣었습니까? 도면에 우리가 했던 거 이외였습니까? 색인도. 연상하면 되겠죠. 왼쪽에 십자가 표시. 제명 나오고. 제명 나오고. 그 다음에 였습니까? 그 다음에 도면번호 나오고. 그 다음에 도면번호 나오고. 그 다음에 축청 나왔을 거예요. 그 다음에 도각선과 그 수치 있었죠. 그 다음에 요 2개 특징 수치 시험에 잘 나온다고 그랬죠.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도 나오고, 삼각점 및 지적기인적 위치도 나온다. 그 이외에 뭐 소재 지번 당연히 기록되고, 지목 축척 기록되고, 경계 기록되고, 도면번호 기록되고요.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놓고 비지적, 시행지역의 지적도에서만 특히 3가지가 더 추가된다고 했잖아요. 3가지가 제명 끝에 좌표라고 적고요. 또 경계점과 경계점 간에 좌표에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도 나오고요. 거리도 나오고. 그 다음에 도각선 오른쪽 아래 이 도면에서 절대 측량해서는 안 된다. 이 3가지가 추가적으로 기록된다고 했죠. 우리 지금까지 했던 것을요, 그냥 표 하나로 하면은 이렇게 왼쪽으로서 읽고, 위에서 아래로 읽을 수도 있고, 왼쪽에서 그냥 각 지적부에 등록되는 사항을 전부 이렇게 기억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대상별로 이렇게 기억할 수도 있고, 이게 2-3번만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이해를 하시게 되면요, 더 이상 잘 알지 못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 이해를 해야 되지, 이걸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2문자 가지고 외우려고 하면 안 되고요. 그냥 계속 눈을 보고 익히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용어를 가지고 왜 이게 여기에 기록되는지, 왜 이거 여기에 기록되는지 이해를 해야지 이걸 2문자로 막 외우고 하면 안 돼요. 그래버리면 우리가 딱 외운 대로 시험 문제는 출제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가지고 해결하면 되고, 정말로 지적 공부 관련해서 외워야 될 것은요, 우리 다음 장 넘기시면 24페이지요. 여기서부터가 암기 사항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시험 문제 나와요. 우리 기본 강의 때는 안 하고 넘어갔는데 심화 강의 때는 이 부분을 할 거예요. 여기서도 시험 문제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암기해야 될 것은 이 부분이고, 앞에 있는 내용들은요, 지적공부의 종류별 등록사항은 이해를 통해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요, 지적공부의 이제 기타 사항들을 이제 24페이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